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역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역시 이번 시간에도 우리 한국군 무기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군이 손원일급 잠수함에서 최신의 잠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3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해군이 최근 손원일급 잠수함에서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3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현재 시각 10월 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해군이 SNS 계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이번에 발사된 해성3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육상을 향해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로 사거리가 1500km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1에서 3m 안팎의 원형 공산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마하 0.7 안팎의 순항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잠수함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수직 발사관이 없는 잠수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해군은 현재 손원일급 잠수함 9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잠수함 9척과 앞으로 배치될 도산 안창호급 등 차기 잠수함에서도 이 미사일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해성3 미사일은 지난 정부 때부터 실전에 배치되어 국내가 아닌 해외 모 해역에서 발사 실험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시험 발사가 어느 해역에서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해군의 SNS에, 즉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가 됐다라고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보도를 해서 우리 해군 페이스북 계정을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이 네이비 리코그네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뢰성 있는 군사 전문 매체거든요. 아미 리코그네이션, 네이비 리코그네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군사 전문 매체로서는 굉장히 신뢰성 있고 폭넓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소스로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이 해성3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10월 3일 날 보도를 했는지 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최신 뉴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해군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라고 해서 봤더니 한국 해군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해군이 손원일급 잠수함 9척을 가지고 있죠. 손원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안중근함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손원일급 잠수함에는 8분의 어뢰 발사관이 있어요. 533mm 구경인데 여기에는 어뢰들도 꽂혀 있고 기뢰도 꽂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잠대지 순항 미사일도 꽂혀 있어요. 또 잠대함 대함 미사일도 꽂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장을 꽂아 놓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잠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기존에는 사거리 500km의 천룡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미사일이 꽂혀 있었고 지난 북한이 2013년도에 핵실험하고 할 때 우리 잠대지 순항 미사일 그 무력 시위하는 거 보여줬었죠. 그게 바로 이제 잠대지 순항 미사일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보도한 것은 해성3 우리 미사일 사령부에서 가지고 있는 1500km짜리 장거리 순항미사일이죠. 이걸 지금 손원일급에도 인테그레이션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사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실험은 어디서 했을까? 또 생각이 들죠. 왜냐? 우리 한국 주변 바다는 1500km보다 더 짧죠. 그러면 어디서 했을까? 첫 번째는 한국 주변 해역에서 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항해금지구역 선포를 해놓고 일정 구역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려요. 그래서 1500km 연료를 다 소진할 만큼 계속 이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에 근데 이제 손원일급 잠수함이 아주 멀리 가고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림팩을 다녀오다가 또 그런 임무 중에 서태평양 어느 한복판에서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돌려가지고 발사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바다가 작고 영토가 작다 보니까 이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외 훈련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파병 갈 때 청해부대 소말리아 갈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 해군 구축함이 가면은 인도양 어느 모처에서 한번 또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형편이에요. 참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좋은 무기들 만들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해성3 같은 경우에 속도가 너무 느리죠. 마하 0.7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초음속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도 초음속 순항미사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해성3 같은 경우에 미국의 토마호크 최신형처럼 이 발사를 해서 날아가다가 표적을 바꾸는 이런 성능까지도 빨리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날아가다가 다른 표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인데 이 해성3 같은 게 그럴 수 없어요. 일단 뭐 타겟 딱 설정하면 그거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토마호크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최신형은. 우리 해성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뭐 조만간 그런 날이 오겠죠. 아무튼 우리 손원일급 잠수함의 북한 전역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기쁜 소식. 그러니까 뭐 동해, 서해, 남해 어디서든지 북한 어느 지역이든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 9척 있는 손원일급 잠수함도 다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을 통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진행 중인 F-15J 성능 개량 프로그램 패키지에 사거리 900km급의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객기로만 사용되던 일본 항공자위대가 미 공군에 준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된 내역 중에 F-15J에 사거리 900km급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탑재 능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얼럿5가 현재 시각 10월 2일 방위성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98대의 F-15J 개량 패키지 안에 2억 1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사거리 900km급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는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미 공군도 운용하는 AGM-158B 제즘-ER인데요. 930km급 사거리를 가진 이 미사일이 장착이 되면 일본의 F-15J 전투기는 미 공군 F-15EX 전투기와 동등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일본은 45억 달러를 들여 기존 F-15J 전투기 98대를 미 공군 F-15EX 사양급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확정짓고 올해 말부터 개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완성된 F-15J는 F-15JSI 재팬 슈퍼 인터셉터라는 별명을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일본은 2020년대 중반까지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한 F-15 전투기 100여 대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일본 이 F-15 전투기 200대 정도 도입을 했었죠. 그 중에서 98대 한 절반가량을 최신형인 F-15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F-15EX. 지금 미 공군이 이 미사일 캐리어 아스날 에어플레인 이런 식으로 해서 미사일 캐리어식으로 지금 개조하고 있는 게 F-15EX인데 셀 수도 없는 14발, 16발, 어떤 데는 21발, 설도 다양해요. 아주 많은 공대공 미사일 탑재하고 전방에 나가 있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하고 연동해가지고 뒤에서 미사일 쏴주고 스텔스기인 F-35가 유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동 교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미 공군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런 식으로 이 F-15를 그 중에서 98대를 EX 버전으로 개조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공대지 타격 능력을 가진 장거리 스텔스 대지 타격 순항미사일인 제즘-ER을 인테그레이션 한다고 하니까 일본은 전수방위 그래서 자신네들을 공격해 오는 적만 방어하는 이런 용도로 군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능동적인 전수방위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하는 거 이거는 방위다. 사실 이 선제 타격의 합법적인 선제 타격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15J에 적진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더군다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다 인테그레이션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적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그 적은 지금 당장은 북한이겠죠. 그리고 중국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하고 만약에 긴장 상황이 되면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우리가 탐지할 수 없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이 무려 98대가 있다.
와, 이거 좀 껄끄러운 상황이죠. 물론 뭐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이런 가능성은 아주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완전히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안 하는 건 뭐냐, 서로 간에 너하고 나하고 힘이 좀 비슷하잖아. 너가 나를 때릴 정도 되면은, 때려서 내가 맞아 죽을 정도 되면 너도 중상 입어서 그냥 거동잘 못해. 그러니까 너도 아프기 싫으면 나 때리지 마. 이제 이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억제력이거든요. 그런데 98대가 우리 한국을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스텔스니까 우린 탐지를 못하고, 참 굉장히 껄끄러운데, 우리도 지금 F-15K 한 대 추락해서 지금 이제 59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도 빨리 업그레이드를 EX 버전으로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신무기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을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일본에 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